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네, 사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대북주 봐야 되느냐, 네, 그렇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 또 자체적인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의 급등이 한번 또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외적인 그런 흐름들, 그리고 본업에 대한 그런 가치 증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고에 대한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네, 현대로템 역시 오늘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약간 인트로에 깔려 있었던 그런 네. 느낌들이 좀 고의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에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은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가 남북 경협 그리고 북한과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평화 무드가 많이 조성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어떤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함께 크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떤 하노이 쇼크라고 하죠.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서 같이 좀 내려앉게 되었고, 그리고는 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행보를 걸었던 그런 남북 경협주 중에 하나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남북 경협 관련된 그런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자체적인 어떤 본업에 관한 그런 모멘텀이 하나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편지를 보내게 됐죠. 평화에 관한 내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계는 좋습니다. 매우 따뜻하지만 훌륭한 편지입니다. 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일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대화나 어떤 평화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언급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가 예상외로 결렬이 되게 되면서 어떤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게 돼서 이 부분에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고, 그 후에도 좀 관련된 이야기로는 이슈성으로는 잠깐 나오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떠올랐던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돼지 열병이라든지 이 부분을 많이 묻혀서 조금 많이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어떤 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중간에서 사실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네네. 지금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사실은 또 북한과 미국의 어떤 사이에서, 그리고 어떤 남한, 우리나라와 어떤 세 국가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흐름이 좀 굉장히 답답하게 이어져 갔었고, 평화를 유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카드가 따로 없이 교착 상태였던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도 이런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북미 간의 어떤 대화가 본격적인 대화의 시작으로 좀 신호탄이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겉으로만 봤을 때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어떤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G20 회의가 이제 28일 날 이제 열리게 되죠.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의 회담이 우리는 우선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관련해서 철도주들이 이제 일제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제가 말씀드린 현대로템이라든지 TI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유신이라든지 남강토건까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죠. 여기서 관심 종목이라고 또 한다면 아난티도 있을 수 있고, 현대엘리베이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한창도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이슈를 받고 있고, 이 와중에서도 현대로템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런 남북 경협에 묶여서 좀 철도주 관련해서 좀 이슈로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것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로템이 지금 어떤 본업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너무 이제 남북 경협주의 테마성 짙은 그런 성격을 떠나서도 좀 좋은 다른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대로템을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가장 큰 게 폴란드에서 3,358억 원 규모의 트램 수출을 계약하는 건을 이제 맺었다 이렇게 좀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요. 폴란드 바르샤바의 트램 운영사로부터 바르샤바 트램 사업을 낙찰 통지서를 이제 수령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이번 사업으로 폴란드 철도 차량 시장에는 처음 진출을 하게 된 현대로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폴란드의 첫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2021년 하반기 시점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을 납품을 하게 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트램이라고 하는 건요,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 전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 연료가 아니라 전기를 이용해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이 적고, 그리고 전기 관련된 그런 전차다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렇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그 문제에도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같은 유럽뿐만이 아니고 미국 그리고 일본, 홍콩 등에서도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예전에 그 전차라고 하죠. 땅 위에 이렇게 노선 레일 깔아놓고 그 위를 달리는 그런 버스처럼 달리는 그런 전차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화석이 아니고 전기로 가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현대로템이 좀 요즘에는 친환경 쪽으로 고개를 많이 돌리고 있는 게 현대차랑 같이 합작을 해서 수소 전기 열차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 지난 10일 현대자동차 마북연구소에서 현대자동차와 수소 전기 열차 개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고요. 일단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서 현대차는 기술 개발을 위한 수소 연료 전지를 공급하고 관련된 기술을 이렇게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수소 전기 열차 제작과 함께 수소 연료 전지와 차량 간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 열차 같은 경우에는 물 외에는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이고요. 또 전차선, 변전소 등의 어떤 급전 설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건설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크게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현대로템이 올해 1월부터 개발에 돌입한 수소전기 열차는 저상형 트램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수소를 한 번 충전을 하면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그리고 최대 200km의 주행 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빠르고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만약에 시내 주행을 한다고 치면 뭐 빠른 속도로 꽤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시제 열차는 2020년까지 제작이 완료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수소 전기 트램 그리고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기관차 등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수소차 관련해서까지 충분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저도 이걸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네. 전기차보다도 수소차가 훨씬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그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 시간이 일단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진 않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훨씬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전기차보다도 좀 훨씬 더 어떤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크게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효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또 말씀드렸었던 어디 있죠? 네, 많죠. 저희가 수소 관련해서 굉장히 엄청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말씀을 좀 드리기가 지금 많은데,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좀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차트 살펴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좀 윗꼬리가 크게 형성돼서 2거래일 전에 윗꼬리가 크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함께 이렇게 많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아직 그렇게 많은 이렇게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21,650원 된 상태에서 지금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일단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본업에 대한 어떤 실적도 지금 현대로템이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고를 드렸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24,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손절 라인은 조금 타이트하게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고 매수는 현재 진행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 유효하고요. 2만원 라인으로 좀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제시해 주셨고 최소 121선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본업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부분에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남북경협주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이제 좀 불발이 나면서부터 쭉쭉 좀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된 부분에서 언제든지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고 지금 다시 한번 남북경협주를 좀 지켜봐야 되나라는 얘기들이 좀 스물스물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